아기를 낳고 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다시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리가 시작되더니 한 달 내내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도 피가 뚝뚝 떨어질 만큼 심각해졌고 손바닥만 한 덩어리까지 쏟아졌다. 출산 후 처음 마주한 내 몸의 위기. 놀랍고 무서웠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내 몸이 아니라 아이 곁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출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10달을 품었던 몸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지 않았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자궁 건강은 출산 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회복되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멈추지 않는 생리나과 다출혈처럼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는 단순히 회복이 느려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몸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아이가 있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출산 후 몇 달간 생리가 오지 않아 회복 중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시작된 생리는 멈출 줄 몰랐다. 2주가 지나 병원을 찾았을 때의 산은 출산한 지 6개월이라 그럴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가 점점 많아졌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생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엔 갑자기 피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다. 서 있기만 해도 바닥에 피가 떨어졌고 손바닥만 한 덩어리들이 계속 나왔다. 병원에 급히 연락했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했다. 초음파 결과 약이 듣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파술과 조직 검사를 받아야 했다. 출산이 끝났다고 몸의 변화가 끝난 건 아니었다. 자궁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예전엔 자궁 내막증 식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더 신경 써야 했지만 출산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스스로를 안일하게 달랬다. 그러나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멈추지 않는 피 커지는 덩어리 달라진 느낌. 출산 후에도 몸은 여전히 취약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엄마 자신이 먼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 몸으로 겪었다. 병원에 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입원하게 된다면 아기는 누가 돌봐주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의 끝엔 늘 아이가 있었다. 예전엔 아프면 그냥 쉬면 됐고 필요하면 입원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몸 하나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게 되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이 아이는 어디에 기대지? 그런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혔다. 두려운 건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 곁에 없을까봐 겁이 났다. 엄마가 된다는 건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감정의 변화였다. 일주일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끝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도 이상 소견 없음.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이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렇게 벅차게 기쁠 줄 몰랐다. 몸이 아픈 시간보다 마음이 아픈 시간이 더 길었다. 잠드는 아이 옆에서 혹시나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회복은 단순히 몸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흔들린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엄마로서의 삶은 결국 그렇게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었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다. 내 건강은 곧 아이의 일상이고 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다잡는다.
무리하지 말고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고. 혹시 다시 아프게 되더라도 아이 앞에서 애연할 수 있도록 마음도 단단히 다스려야겠다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세상을 버티게 하는 첫 번째 기둥이니까.